안녕하세요. 테린이 아빠입니다. 2026년 2월 25 일이고요. 저녁 10 시에 이 해당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수급을 계속 관찰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장 이제 내일이 배당락이고 배당락 이후에 수급이 어디로 가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영상을 준비했고요. 보시고 이제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의 지금 금융 주식들이 2월 27일 날, 자동차는 2월 28 일이던데 어쨌든 2월 말에는 이 고배당에 대한 기대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2월 첫째 주부터 "배당 관련된 주식들을 좀 보자."라고 이제 영상을 자주 올렸었는데, 지금은 이제 배당 관련된 주식들에 대한 힘이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고배당 주식들이 차익 매물이 나올 때, 그때 시장을 한번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소부장 그리고 바이오 이런 쪽으로 또 막 돈이 흘러갔단 말이죠. 그러면 25 일까지 매수를 해야 27 일이 배당 기준일인 이제 금융회사들에 대한 배당 권리를 가질 수 있죠. 대한민국에 있는 이제 은행이나 또는 증권 이런 것들이 다 27일 날 배당 기준일이고, 이제 3월 달에 이제 배당 기준일이 있는 것들은 보험 이런 쪽입니다. 그러면은 굵직굵직한 거 대부분은 2월 달에 이제 배당 기준일이 많고, 이제 3월 달에는 이제 벚꽃 배당이라고 해서 3월 말에 이제 또 배당을 연간 배당을 가져가면서 또 분기 배당도 가져갈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게 이제 3월 말 배당이에요. 요때는 이제 보험 관련된 주식들이 좀 매력적으로 발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은행이랑 증권의 경우에 지금 상법 개정도, 그다음에 고배당에 대한 것들도 배당락이 내일 이제 당장 26일 날 배당락이 될 거예요. 그러면 배당을 먹고자 하는 매수의 힘이 좀 약화가 될 것이고, 그 약화된 자금들이, 돈은 이제 넘쳐나니까 그 돈들이 이제 다른 데로 갈 건데, 예를 들어 이제 24일 날만 하더라도 이제 반도체 소부장들이 엄청 좋았죠. 그날만 보시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고배당 관련된 종목군들이 차익 시현이 나오고, 그 차익 시현들이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막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25일 지나서 26 일, 27 일, 26일, 27 일도 계속 관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어디로 가는지. 그 돈의 관찰은 이제 "수급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전반적인 시장의 어떤 흐름은, 지금은 제가 현금을 한 10% 정도 들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피어 인 그리드 오실레이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도 내려오고 있고. 근데 코스닥이 먼저 바닥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당연히 고배당에 대한 돈들이 이제 그 길로 가는 수급이 끊어지게 되면, 좀 둔화되게 되면 당연히 저는 '코스닥으로 돈이 흘러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의 경우에도 아직까지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가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큰 폭의 조정이 없으면 한국 시장에서도 큰 폭의 조정보다는 약간의 이제 가격 또는 기간 조정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어쩌면 이제 코스닥이 3월 달부터는 코스닥을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어떤 요인이 있지 않겠냐. 특히 이제 수급이 2월 달 한 달 내내 은행이나 증권이나 보험이나 이런 고배당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돈이 많이 흡수가 됐었죠. 그 흡수되는 모습들이 2월 매년 이제 아마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2월 25 일을 정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피크 칠 게 아닐까. 왜냐하면 이제 배당 기준일은 끝났으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저의 시나리오는 배당 기준일이 이제 돼서 배당락을 되고 나면 더 이상 이제 연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위한 매수가 좀 감소될 거니까 '다른 섹터들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저는 가정을 한 거고, 그 가정이 틀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26 일에 27일 날 고배당 종목군들에 대한 수급도 계속 체크를 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섹터로 만약에 돈이 흘러간다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어떤 모멘텀이 있는 것들을 좀 선호하는데, 당장에 이제 26일 날, 내일이죠. 내일 이제 우리가 실적 발표 중에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당장 내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기대감으로 미리 이제 소부장까지 먼저 매수가 좀 들어왔었고, 이제 내일 발표되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하이닉스나 또는 삼성전자나 그리고 소부장들 종목군들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26일 날 오전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가장 중요한 빅 이벤트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그 신규 시설 투자 공시가 나왔어요. 그래서 용인 쪽에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 1기 팹 하면서 요 건설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우선은 클린룸에 관련된 반도체 소부장들이 좀 움직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당장 내일에.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일반 반도체 장비주들도 꽤 움직임이 좀 같이 곁들여서, 그러니까 할증 프리미엄 요인이지 할인 요인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좀 더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투자하고 클린룸 구축하고 요런 것들이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또 눈이 이제 좀 가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냐. 이 기대를 모았던 이제 주주총회 소집 공고는 제가 봤을 때는 뭐 'ADR에 대한 그런 기대되는 정관 변경 내용이 있다.'라고 이제 해석하기가 좀 아리송해서 그냥 고 부분은 시장에서 좀 너무 보수적으로, 너무 이제 ADR에 대한 너무 기대감은 좀 낮춰오고, 그건 다음번 모멘텀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당장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캐펙스 투자, 그다음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요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요거는 이제 펀더멘털적인 내용이고, 그럼 수급으로 한번 보시죠. 그럼 오늘 이제 외국인은 뭐 샀냐? 특히 어떤 컨셉들을 많이 샀냐라고 한번 보죠. 그럼 50등 이내에서 외국인이 이제 매수가 발생한, 저는 이제 순매수를 잘 안 보고 매수 위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매수 버튼을 계속 발생되고 있는 섹터가 뭐 어디냐 이런 것들을 보는데, 지금 보니까 반도체가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이 반도체가 많고, 그리고 여기 한 이 정도까지 보게 되면 연한 것들이 이제 지주사나 이런 고배당 관련된 종목군들입니다. 요런 것들도 좀 관심이 있고, 그다음에 전력 쪽에 현대건설이나 LG에너지솔루션은 ESS로 보면 되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전, 현대건설도 원전, 그리고 여기 대우건설도 원전, 현대일렉트릭은 전력기기.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어떤 전력 에너지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눈에 보이고요. 그래서 고배당, 그다음에 전력 에너지, 그리고 초록색들은 다 이제 자동차 및 로봇이에요. 그리고 반도체. 총 한 4개 섹터가 지금 사파전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저는 고배당 관련된 섹터들이 26 일부터 만약에 힘이 빠지게 되면 그 자금들이 어디로 더 들어갈 거냐. 그걸 파악하는 게 관건이고, 그걸 미리 예측하는 게 아니고 26 일도 수급을 또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럼 이건 외국인들이고, 이제 시가총액 대비해서 한번 보죠.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이 반도체 소부장들에 대한 매수가 기관들이 계속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군들이. 그래서 빨간색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초록색은 이제 자동차 및 로봇 요런 것들이 또 많이 눈에 보이고요. 그다음에 음 이제 어 삼성 SDI나 한전기술이나 이런 원전이나 또는 ESS, 그리고 태양광도 사실은 데이터 센터가 엔드 유저로 지금 최근에 부각받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좀 반등했다라고 해석이 돼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외국인과 좀 비슷하고, 그다음에 금액 대비로, 기관의 금액 대비로 보게 되면 이제 반도체가 또 많이 보이죠. 빨간색이 반도체 깔아드리고, 그다음에 노란색은 요즘 이제 신재생도 이제 보이는데, 신재생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 센터 에너지 관련돼서 전력 수요가 결국 이 노란색들이랑 공통점이라고 생각해서 원전이나 ESS나 이렇게 좀 찾고 있고요. 그 카테고리로 묶어 놨고요. 그다음에 연한 것들은 이제 고배당, 그리고 주황색들은 이제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50등 안에서 주로 터지는 수급들을 보게 되면 반도체가 있고, 그다음에 뭐 고배당들이 있는데, 고배당들은 이게 피크아웃 하느냐 아니냐 이게 관건이고, 그다음에 자동차 및 로봇이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력 에너지 관련된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방산이 약간 일부가 있고 바이오가 일부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큰 이벤트가 결국은 어 고배당이 배당락이 끝나고, 그다음에 상법 개정, 3차 상법 개정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돈들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그래서 26 일부터는 그 돈들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잘 봐야 되는데, 우선 유력 후보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이죠. 왜냐하면 며칠 전에 고배당들이 이제 힘이 빠질 때 반도체 소부장이 좋았었고, 게다가 내일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이제 그리고 삼성 하이닉스가 이제 캐펙스 투자 관련된 신규 시설 투자 공시를 또 했으니까,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도 이제 기대가 되고, 그다음에 3월 달에 아시다시피 이 학회 기대감이 서서히 올라오기 때문에 바이오들도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급의 어떤, 대한민국은 어디로 수급이 돈이 많이 몰리느냐를 미리 이제 예측할 수가 없기 어렵기 때문에 빨리빨리 파악해 가지고 그쪽으로 포트폴리오의 포지셔닝을 쪼금 바꾸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보게 되면은 반도체 소부장들이 꽤 많이 수급이 비어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삼성전자랑
이제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조금 더 수급이 좀 비어지고 있고 하이닉스가 수급이 좀 꽉 차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수급이 비어져 있는 기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소부장 쪽에서. DI 그리고 뭐 이오 테크닉스 그다음에 원익 IPS, YC, 원익 QNC. 그러니까 수급이 비어져 있는 곳들도 있고 차 있는 곳들도 있는데 수급이 비어져 있는 소부장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지 않겠냐. 그리고 나서 소부장들도 한번 쫙 간 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 바이오나 이런 다른 섹터들로도 돈이 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저는 이제 예측인 거고 실제 우리가 팔 때는 25, 26, 27일 이 3일 동안 계속 수급을 체크해야 된다라고 또 한 번 이야기하고 싶어 가지고 영상을 준비했고요. 지금 이제 수급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빨간색 반도체, 자동차 및 로봇,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력 에너지, 그리고 고배당을 탄력하느냐 아니냐 이걸 봐야 되고 그다음에 후순위로 이제 바이오랑 뭐 방산 요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